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1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올랐고요. 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졌는데 반대로 이제 다른 업종들이 좀 좋았고 특히 코스닥이 급등해 버렸습니다. 코스닥 이제 활성화 대책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요. 일단 여기도 뭐 잘 그려져 있지만 오늘 미국 증시 물가와 마이크론 실적의 이중주. 예. 나스닥 좀 한숨 돌린 거죠. 예. 금리 인하 기대도 높아졌고 물가 낮아졌고요. 예,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마감 시황하고 오늘 종가에 좀 증시 이 일부 기업들 하이닉스도 종가에 빠져버렸거든요. 그게 FTSE 이제 지수 리밸런싱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시효과의 좀 변동성이 커졌고 그것 때문에 밀린 거는 다음날 다 복원되니까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업무 보고가 있었대요. 그 내용하고 그 대통령한테 이제 업무 보고 한 거죠. 그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2나노 공정으로 제조됩니다. 내년에 대량 양산을 시작해서 갤럭시 S26에 탑재되고 이게 성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이제 테슬라까지 기대가 되는 거죠. 자, 녹색 주식에 놀라울 정도로 좋은 한 해였다. 이게 뭐냐면 아니 트럼프가 뭐 신재생 에너지 막 심지어 막 풍력 보고 막 쓰레기라고 할 정도로 너무 비난을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올해 수익률은 좋았어요.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서브티엔드 유한양의 금쪽 같은 오라클 다른 AI 종목에겐 기회 오라클 쇼크 환율 얘기 좀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집계 논란에도 물가 안정화 될 거다. 그다음 최근에 스타일 로테이션 점검 전자공시 STI 오늘은 보고서가요. 보통 12월 이제 중순 넘고 말로 가면은 애널리스트분들 원래 보고서 거의 안 나옵니다. 잘. 원래 좀 이게 약간 이제 쉬는 단계예요. 예, 마무리도 이미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실적도 없잖아요. 1 월부터 또 바빠지죠. 그래서 약간 이제 보고서는 좀 뜨문뜨문 나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가와 마이크론 실적의 이중주인데 일단 올랐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급등. 1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가 3.1인데 이걸 크게 하회해 버렸어요. 그래서 2.7%로 이게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월가 예상치 대폭 상회하면서 10% 급등했고 2028년까지 미국 우주 시장에 최소 500억 달러의 추가 투자한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은 좋았고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밑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거 경제 데이터가 왜곡됐습니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예상보다 너무 좋은 실적이고 주당 순이익이 8.42달러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인데 원래 예상은 4.78달러를 월가가 예상했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죠. 8.42가 나온 거예요. 2배. 시장이 놀래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지금 업황이 좋은지 미국 애널리스트들도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 폭등해 버린 거죠. 전날 오라클의 100억 달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 주요 투자자가 이탈했다는 소식에 이제 급락했잖아요, AI가. 근데 마이크론이 끌어올려 버린 거죠. 메모리가 왕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AI 투자 버블의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고 총 시장은 앞으로 커질 거고 예,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낮아졌습니다. 11월 물가는 2.7 예상이 3.1이니까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근원 물가도 2.6 예상이 3.0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거죠. 주거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건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노동통계국이 10월 임대료와 등가 임대료 수치를 그냥 0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임대료를 그냥 0으로 해 버린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죠? 아니 조사를 못 하니까. 예. 셧다운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못 하니까 일단 0으로 가정해 버린 거죠. 나중에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임대료의 2 개월 평균이 0.06 등가 임대료 평균이 2달 동안 0.135 이게 이렇게 나왔대요. 2달 평균 냈더니 그러면 10월 달 수치는 0 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대요. 예.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예.
근데 임대료는 이제 월세 같은 거고 등가 임대료는 뭐냐면요. 거기 이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이 여기에 월세를 살든가 주거비로 얼마 낼 것 같냐 당신 같으면." 여기. 아니면 당신이 임대를 한다면 얼마를 받을 거냐. 예. 예 그걸로 설문조사해요. 그럼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겠죠. 보통 좀 이게 높게 지금보다는 높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근데 저게 0 이라는 건 아예 동결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근데 시장은 개의치 않습니다. '뭐 알았다. 그래 왜곡은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 아 데이터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조사 못 했는데. 그리고 저게 설사 높다고 해도 어차피 물가는 꺾인다.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시장은. 어차피 꺾인다.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 부분은 왜곡된 걸 크게 신경 안 썼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 뭐 너무 좋았죠. 요게 핵심이죠. 2 분기 주당 순이익 기대치가 8.42로 점프. 기존이 4.78. 디램 매출 뭐 어제도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AI 데이터 센터 용량 증가. 수요가 공급을 상당히 초과한다. 메모리 사이클 지속성 우리의 견해를 바꿨다. 2028년까지 3배 성장한다. 트럼프 우주정책 행정명령 서명했고요. 행정명령에는 우주 탐사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2028년까지 미국 우주 시장에 최소 500억 달러의 추가 투자 유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달에 미국인 재기환하고요. 30년까지 상설달 전초기지 구축하고 상업용 발사 서비스 활성. 이건 뭐 스페이스X가 주도하겠죠. 미국의 공중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동맹국가 이제 우주 안보 기여 강화 이런 내용입니다. 마이크론 급등. 엔비디아가 오히려 마이크론 때문에 올랐어요. 이게 참 주객이 전도됐죠 이제는. 그만큼 메모리의 힘이 엄청 세진 거예요. 예. 델 컴퓨터는 메모리값 오르니까 PC 원가 오르겠죠. 그래서 급락. 테슬라 다시 반등.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GE 버노바도 반등. 큰 이슈는 없었고요. AI 오르니까 다 올라간 거죠. 룰루레몬은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 매입했다 그래서 오랜만에 6% 급등했고 요새 리비안이 뭐 뜨겁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모멘텀을 좋게 평가를 했대요. 얼마 전에 자율주행 칩도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우주 행정명령 때 로켓랩이 급등 11%. 트럼프 미디어가 TA 테크놀로지랑 합병한대요. 예. 근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 TA가 핵융합 관련 기업이에요. 예. 핵융합. 그래서 그 기업인데 원자력하고는 또 달라요, 개념이. 근데 핵융합하는 기업인데 여기랑 합병한다. 그래서 급등했고 스타벅스는 오랜만에 이제 급등했는데 뭐 일단 어떻게 보면 CEO가 좀 서비스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계획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리밸런스 때문에 이건 말씀드렸고 코스닥 관련 시장 내용 금융인데 여기 그 텔레그램 TMB 폴리오에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어요.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서 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패 기준 좀 강화한대요. 상패를 좀 많이 시킬 거야. 좀비 기업은 나가라 이거죠. 그리고 상장 폐지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연기금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고치고 BDC가 저도 뭔지 몰라고 찾아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중소벤처기업 전문 투자회사라고 하는데 미국에 있대요. 그래서 일반 투자들이 여기에 이제 돈을 내시면 요 BDC가 직접 장외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사서 간접 이게 펀드 형태죠, 펀드 형태. 예. 그래서 뭐 배당금이나 이런 거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 같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연 8% 이상 배당 나온대요.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런 거에다가 뭐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게 활성화될 거고 결국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중소기업 자금 조달 지원하고 토큰 증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컨텐츠나 하나의 자산 예를 들면 압구정동 아파트를 압구정동 아파트 비싸잖아요. 그 얼마 하죠? 한 50억 넘나요? 예. 그 아파트를 1억씩 쪼개 버려요 그냥. 예. 그냥 그러니까 쪼개 버립니다. 예. 이렇게 1억씩 50분의 1로 쪼개서 한 주씩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걸 이제 토큰 증권이라 그러니까 실제 있는 자산을요. 쪼개 가지고 디지털화로 바꾼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네이버랑 이제 두나무가 합병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도화를 하겠다. 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BDC 등 세제 혜택 검토하겠다. 아까 BDC, 예. 코리아 프리미엄 주간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자본시장 행사를 하겠다.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세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뭐 주가 조정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 다시는 이제 제기 못하게 자기 주식은 원천적으로 소각 유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통해 기관 투자도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주환원에 신경 쓰라는 얘기죠. 어떤 기업에 투자했으면 압력을 주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아까 삼성 엑시노스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녹색 주식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인데 윈더힐, MSCI 월드, 다우존 수익률이 이렇게 좋대요. 올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풍력도 태양광도 난 원치 않는다. 해상 풍력 나가라. 재생에너지 문구 삭제까지 전 강력한 반재생에너지예요. 근데 와이더힐 청정에너지 지수가 53%.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죠. 리튬 최고로자 알보말, 태양열 제조업체 T1 에너지 다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근데 물론 반작용도 있어요. 바이든 취임 시기 청정에너지 버블 붕괴되고 많이 빠졌어요, 실제. 그래서 5년간 70% 빠졌으니 오를만도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잖아요. 트럼프 시기에 오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올랐단 말이에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AI 전력 수요가 너무 많아요. 250기가와트 컴퓨팅 파워 필요하다는데 인도 발전량의 절반이 AI 컴퓨팅 하는데 필요하다고 샘 알트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예요, 수치가. 전력이 부족한 거죠.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 에너지 펀드거든요, 이게. 들어온 돈들. 최근에 들어오죠. 그죠? 한참 안 들어오다가 보시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스터빈은 수년간 품절 공급이 없고 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선택밖에 안 되고 원전은 10년 걸리고 그래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이 주가 60% 올랐고 향후 재생 에너지가 3-5년 동안은 주도할 거니까 ESS랑 같이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급속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은 부차적인 문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도 중요하다는 거죠. 천연가스 터빈도. 배터리 가격 하락하면서 재생에너지 경제성은 개선되고 있다. 또 낮은 금리로 이제 조금씩 전환되겠죠.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정부 때문에 취소되려고 했는데 유리한 법원 판결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는 어쨌든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 시장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호텔도 그렇잖아요. 호텔, 예식장 이런 산업들이 너무 힘들었죠. 코로나 터지고. 근데 살아남은 회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호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보조금 마감 시간이 다가오니까 좀 서두르는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이 3분기 풍력 발전 전력 구매 계약 가격도 오르고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쪼니까 퇴출될 기업은 퇴출되고 나가버린 거죠. 남은 회사들 근데 AI 수요 이게 너무 막강하니까 적대적 정책이 역설적으로 공급을 줄여버린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시그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아시죠? 태양광주들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사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뭐 트럼프 시대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서 뭐 더 나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잘 인내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볼게요. 자, 기업 분석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새 이틀 연속 제가 공시 4개나 소개해 드렸죠. 요새 공시가 막 쏟아집니다, 갑자기. 근데 이번에 뭐였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그것도 계약을 했고 경쟁사인 GE버노바는 이미 다 완판됐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도 낙수 효과가 들어오는 거죠. 대형 원전, 두코바니, 체코, 터빈, SMR 소형 모듈 원자로 16개, 가스터빈, 북미 빅테크 누군지 모릅니다. 세대. 연달아 이게 수주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형 원전 이거 체코 쪽 수주를 4조 원 예상했는데 더 너무 비싸게 받은 거죠. 수주 계획인데 이게 25년도에 사업 계획 훌쩍 뛰어넘었죠. 이 정도. 그래서 원자력, 가스, 수소, 신재생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엑스에너지가 SMR 소형 모듈 원자로 하는데 주 기기 계약이 3세대와 이제 4세대 제품이에요. 이거보다 좀 진화된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긍정적 이벤트 이어진다. 그리고 에스팅하우스, 엑스에너지, 홀텍 같은 미국 원전 업체들이 상장을 준비하나 봐요.
그럼 자금이 들어와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또 미국 정부 일본과 관세 협상으로 얻은 자금을 주요 이런 원전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 T&D는 요즘에 뭐 완전 호황이죠. 호텔 좋고 자산도 갖고 있고 환율 효과까지.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와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돈이 엄청 싸 보이거든요. 올해 호텔 업종을 주목받았다면 이젠 토지 개발에 주목하자. 26년 호텔 실적에 여전히 우호적이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삼성 KPMG 자료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한일령 때문에 중국인이 일본 안 가고 한국에 일본 온다면 얼마나 효과 있나. 예. 근데 중간 시나리오만 가도 우리나라 서울에 호텔 객실이 그냥 풀 부킹으로 갈 수도 있어요. 중국인이 일본 오는 것만 해도. 그 정도까지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좋고 에어비앤비 규제도 있고 이제 에어비앤비 규제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환율도 약세 보이면 외국인 입장에서 좋고 나진산과 신정동도 개발이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지금 만실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올해예요. 이게 뭐냐면 월별 외국인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는 거죠. 자 보세요.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 밑에가 19년도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흐름이 좋은지를 아시겠죠. 드래곤시티 객실 점유율은 70%라 여지가 더 있어요. ADR은 이제 객실 단가 이게 10만 원 후반이니까 비싸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산 드래곤시티는 객실도 조금 여유가 있고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부담 없이 오겠죠. 근데 언젠간 저것도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토지 자산 내년 상반기 나진산과 신정동 부지 건축허가 통해서 개발을 한다. 나진산과 내년 하반기 착공 들어가면 오피스텔 분양 대금이 유입될 거고요. 신정동 27년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긴 삼성물산이 아마 시공을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정동, 나진산과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각각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착공을 시작하겠죠. 유한여행은 주가 부진하지만 잘 하고 있어요. 아미반타마 피아제형 FDA 승인 허가. 그러니까 폐암 치료제인데 정맥 주사로 5시간 맞는 게 아니라 피아제형 주사제로 일반적인 주사제로 5분만 맞으면 돼요. 집에서도 가능한 거죠. 저런 거는. 근데 보통 이제 가까운 동네 병원 가서 합니다. 옛날에는 종합병원 가야 되는데 이제 편리해졌죠. 제조 시설 이슈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좀 보완해라. Complete Response Letter라는 걸 이걸 보내요. 그러면 저거를 규정을 좀 이제 충족해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출을 하게 됐고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26년 본격적인 로열티 매출 성장 기대를 하고 있고 3분기 기준으로는 일단 매출은 1.98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후년에는 이제 이 매출 40억 달러 기대하고 있고 원래 시장 예상은 20억 달러인데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존슨앤존슨 시장 조사 따르면 전체 생존율 우위가 실질적인 차별화 요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 표준 치료제 타그리수 대비해서 최소 12개월의 완전 생존 기간 우위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금 1등이 타그리수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건데 타그리수는 최소 12개월 이상의 이제 생존자가 있는 거죠. 우위가 예상되는데 근데 12개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그리소보다 이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한양의 폐암 치료제가 12개월 더 오래 살아요. 환자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MOS는 이제 중환값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 임상 안 끝났어요. 왜?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사는지를 계속 이거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중간값 체크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늦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오래 살아남고 있다는 거니까. 또 생물보안법 통과해서 중국과 거래 안 하면 유한화학 자회사입니다. 여기가 CDMO 하는데 여기도 수혜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증설도 했고요. 그리고 라지 클로저 침투 가속화를 위한 조건으로 NCCN 이게 미국 암 네트워크의 가이드라인에 선호요법으로 승격했어요 이미. 그리고 아미반타마 SC 피하 주사제 오늘 이거 승인 떴잖아요. 둘 다 지금 모멘텀을 받았어요. 근데 왜 주가 안 가죠? 둘 다 모멘텀 받았는데. 그래서 미국
암 네트워크, 미국 주요 암센터 32개가 참여하는 비영리 연합체고 NCCN이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미국 종양학회 사회상 표준입니다. 여기에 타그리소도 여기 올라가서 매출이 폭발했어요. 의사들의 처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합격 판정 받은 거고 올해 좀 부진했지만 부진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금쪽 같은 오라클, 다른 AI 종목. 최근 반도체 조정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라클 우려. 우려는 되죠. 안 될 수는 없는데 뭐 AI 투자가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오라클이 가진 구조적 포지션이 좀 그런 우려를 키웠다. 그러니까 AI 수요 따라잡으려고 오라클이 좀 늦게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재무 구조가 좀 많이 흔들렸다. 그리고 오라클은 원래 AI 빅테크 쪽은 아니었어요.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쪽 업체는 아니었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수년간의 클라우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대형 고객 기반으로 이미 검증된 수요 위에서 자본 지출을 집중했거든요. 근데 오라클은 규모가 작은 이제 그 아마 인프라 매출을 대비해서 자본 지출을 과도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는 이미 현금도 많고 뭐 회사채 발행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오라클은 지금 이 채권도 금리가 이제 막 오르는 거죠.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부 비중도 좀 높았고 자금 조달할 때. 그러니까 AI 사업이 성공해야만 현재 밸류가 설명되는 구조예요. 밸류가 비싸죠. AI가 어쨌든 성공한다는 가정이죠. 이번 오라클 이슈를 AI 산업 전반에 근데 문제로 해석하지 말자. 옥석 가리기 정도다. 이 제일 우려되는 게 혹시라도 이 기업들이요 갑자기 이렇게 그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걸 취소하거나 축소하면 그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산업 전체 수요 붕괴나 거품 붕괴라기보다는 누가 AI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지, 누가 선투자 대비 수익 가시성이 낮은지에 대한 선별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제는 옥석 가리기예요. 누가 이제 진짜 승자가 될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옥석을 좀 가려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라클 쇼크는 삼성증권의 이종우 연구원인데 그래프가 좀 많더라고요. 자, 보시면 마이크론 압도적이죠. 매출액,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은 편이고 마이크론의 자본 지출 및 지박 도취 보시면 자본 지출 증가율이요 크지가 않아요. 그죠? 많이 늘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클이 오래 가겠죠. 오픈 AI 데이터 센터 지원 보도 있었고 여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여기에 주요한 회사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죠. 근데 요게 이제 좀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냐? 돈은 있냐? 막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 오라클 순부채 보세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것 봐라. 위험한데?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제 그 사이클로 보시면 되겠는데 반도체 지을 때 공장 펀딩 받고 그다음에 그린필드 실제 이제 토지를 해야죠. 거기다 털을 다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그 후에 건설하는 데 한 2년 그리고 또 반도체 구입하는 데 3-6개월. 요런 순서대로 좀 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나요? 네. AI 버블의 핵심 변수는 어쨌든 if가 아니라 만약이 아니라 when, 언제냐 이거죠. 27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우려가 표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대요. 26년까지는 안전지대 전략이 좀 필요하다. 27년 이후에는 투자 포커스가 리스크와 수익성 좀 이제 검증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내년까지도 일단 투자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실제 2027년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리스크와 수익성 중심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내년까지는 어쨌든 이 지금 주식시장이 좀 유리한 그런 구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크아웃이 들어오면 다운스트림 사래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게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순으로 가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급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AI 서비스는 챗봇, 클라우드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거기서 이제 반도체 필요하니까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고 요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방향은 없대요. 요렇게 간대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AI 챗봇과 에이전트 AI 자동화, 빅테크와 클라우드 서비스, 자율주행 피지컬 AI, 기술 완성도 이런 것들이 강한 연결고리고 약한 연결고리는 오픈 AI 좀 취약하죠 아직. 그다음에 오라클 네오 클라우드, 기술은 휴머노이드, 뭐 양자 컴퓨팅 이런 쪽이 있고 금융 레버리지나 수익성이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일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때 상장을 할 거고요. 기업 가치가 미쳤죠. 작년 2024년하고 24년이 회색이고요. 25년이 지금이거든요. 금액들 보이세요? 예. 무섭죠, 지금. 엄청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28년으로 리스크를 밀어 놓은 거예요. 일단은 27년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28년도가 좀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요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종욱 연구원이 정리해 주셨고 어쨌든 마이크론 너무 좋았고요. 예. 오라클은 여전히 부채 문제 있고 좀 시간은 걸리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짓는 게 또 늦어질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번 사이클이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끝났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예. 이제 조금 조심할 시기는 28년이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환율 좀 말씀드릴게요. 셀코리아 정말 필요하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도달했는데 이는 한국 경제 구조적 위기라기보다는 특정 수급 요인에 따른 일시적.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이게 뭐 1,500원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갈 수도 있죠. 뭐 상황에 따라. 근데 여기서 뭐 2,000원 가고 이제 나라 망하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뭐 저도 지겹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간 이유 여기도 적혀 있어요. 실제 정부, 그다음에 기업,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달러 매수가 10월하고 11월이 급작이 늘어난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러니까 환율이 튀어버린 거죠. 그리고 수출해서 돈 벌면 옛날에는 달러 가지고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했죠, 기업들이. 이제는 잘 안 해요. 그냥 그걸 갖고 있어요, 거기서. 재투자해야 되니까. 이런 현상도 좀 있고. 뭐 국민연금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주도한 거는 기타금융기관, 개인 이쪽이 주도했습니다. 개인들이 진짜 많이 산 건 맞아요. 네. 또 거기다가 요즘에 ETF 많이 하잖아요. ETF를 여러분들이 뭐 S&P 500 ETF를 이렇게 사게 되면 자산운용사가 ETF의 순자산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기초자산을 사요. 해외 주식을 직접. 그럼 그것도 달러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기본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해외 투자 ETF도 엄청 많이들 하시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어쨌든 개인들 순매수랑 뭐 어쨌든 환율 요거랑 이게 거의 동행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연도별 거래대금, 연도별 신규 상장수, 예,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돈 풀리는 거 엄청나죠. 근데 돈 풀린 거 이상으로 이제 이 해외 투자 ETF 시가총액은 더 커버린 그런 상황 같습니다. 연말 이후 수급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환율이 당장 뭐 1,400원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여기서 좀 약간 머물 가능성이 있고 다만 중기적으로 ETF가 영원히 수요가 늘어나는 상품 아니거든요.
약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 이번 이제 10월과 11월이 너무 이례적으로 많이 샀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8월하고 7월에는 환율이 좀 밑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실제 사업개미분들이 주식을 좀 많이는 안 샀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막 그냥 주식을 막 월마다 구조 사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많이 갖고 계시면 해외 자산 보유한 순채권국이잖아요. 거기서 배당도 받잖아요. 배당 달러로 받아요. 이게 달러 유입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1980년, 2000년대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에다가 자본이득 저렇게 투자해 놓은 것들 돌아오면서 엔화가 강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너무 그냥 공포 막 1,500원, 뭐 2,000원 간다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집계 논란에도 물가 안정화될 것 같다. 11월 소비자 물가 예상하에 있죠. 좋은 수치였지만 정부 셧다운으로 조사에 왜곡이 있었다는 평가 아까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그거랑 별개로 물가는 계속 안정화될 거다. 관세형 영향 일시적이고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시장이 좋을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이게 민간 지표들이래요. 요 파란색. 예. 요게 이제 진로 렌트 인덱스인데 요게 결국은 이제 물가에 선행한대요. 얘가 먼저 꺾여요. 보이시죠? 네, 그럼 주거비에 영향을 줘. 이게 요 점선이 주거비거든요. 그 위에 꺾였죠. 여기도 뉴 테넌트 렌트 아이맥스. 예. 이런 아파트 임대 비용. 예. ISM 가격 지수. 예. 요거는 주거비를 뺀 물가입니다. 검은색이. 여기도. 예. 노란색은 중소기업 뭐 가격 인상했냐, 가격 인하했냐 그걸 나타내는 지표고. 이 지표들 보면 다 선행으로 다 꺾여 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화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 김성환 연구원님도 되게 좀 잘 쓰시죠,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하고 요즘에 김성환 연구원님 웬만하면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최근 시황의 또 다른 화두는 기술주와 비기술주 선택의 문제다. 우선 최근 비기술주 반등의 이유는 있었다. 경제가 최악은 아닌데 금리 인하? 소외된 거 한번 볼까? 거기다 AI 버블로 나오니까 좀 피곤하다. 경기 민감주 가치주 좀 가자.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좀 강했는데 근데 사상 최고치 돌파가 어렵다고 봐요. 이 민감주들이. 왜냐하면 실적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근데 악조건을 뚫고 경기가 막 살아나고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으면 주도권 가져오지만 근데 그게 지금 당장 가능한 건 아니죠. 그냥 싸고 나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주도주가 될 수는 없대요. 그래서 그냥 순환매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싸고 수급이 비었다는 것도 메리트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업종들이 한 번씩 급등할 수 있어서 쏠쏠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목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주도 섹터로 옮겨가진 마세요. 여전히 AI가 중심이 맞지만 일부는 이제 종목 플레이로 조금 순환매는 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시는 STI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죠. STI가 반도체 장비죠. 주식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CCSS. 이게 뭐냐면 화학약품 공급 장치예요. 세정, 식각, 현상 장비 이런 것도 있고 핵심은 요거예요. CCS랑 리플러. 그러니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고순도 화학 물질을 그런 물질들을 배관 통해서 장비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장비에서 뭐 증착을 하든 식각을 하는 거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국내 점유율 40%고 요런 모형이에요. 예, 이렇게 화학약품 탱크로리에서 화학 이제 가스 같은 거 이게 갖다가 탱크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화학약품을 어떤 특별한 장비 있죠. 장비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장비가 이걸 받아서 활용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플로우 장비는 요 반도체랑 기판을 붙여야 되잖아요. 안 붙어요, 둘이. 그래서 위에다 동그란 볼록한 모양의 범프를 붙여요. 근데 이 범프를 형성하는 장비가 바로 리플로우입니다. 열을 이용해서. 기존에 미국 업체가 독점했는데 하이닉스랑 300mm 웨이퍼 전용 플럭스 접착 이거는 플럭스는 뭐냐면 접착제입니다. 한마디로.
그 리플로우 장비를 공동 개발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그림 보시면 리플로우 장비가 자연 산화막에서 요렇게 존재하거든요. 예. 요게 이제 숄더 볼입니다. 안에 있는 게 동그란 볼. 여기다가 플럭스를 이제 얹혀 버려요. 접착제를. 그래서 열을 막 해요. 열을 하면 얘가 녹겠죠 당연히. 예 그럼 이 안에 있는 요 회색 있죠 여기. 회색의 이게 산화막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거 다 제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이런 이제 모형에서 요 밖에 있는 걸 다 제거해 버리니까 요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네. 저런 걸 해 주는 장비가 바로 이제 리플로우 장비고 이 리플로우 장비는 HBM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마이크론의 전공조, 후공조, 팹 이게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25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삼성도 미뤄졌던 투자 재개하고 있고요. 최근 또 전력 반도체용 신규 장비를 중국에서 공급하기로 했어요. 전력 반도체 시장까지도 일부 좀 뛰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의 방열 기판은 칩에서 이제 발생한 열을요 방출시키는 방열 또 절연도 한대요. 예. 그렇게 이제 그 포지션이 좀 확보된 그런 그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매출의 90% 영업이익은 293%나 급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I도 매력은 있죠. 예, 있는데 어쨌든 요새 소부장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좀 정체 보이지만 충분히 HBM 쪽에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는 좀 빠졌죠. 오늘 종가에 아니 아까 보니까 하이닉스가 원래는 오르고 있었는데 보면 종가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까 FTSE 지수 리밸런싱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오늘 오랜만에 조방원 좀 괜찮았어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고 하나에어로 조방원이 다시 좀 오늘 좋았죠.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막판에 좀 반등해서 좋았고요. 삼성중공업도 오늘 좋았습니다. 의외로 반도체가 미국 마이크론 저렇게 오르는데 그냥 너는 올라라 나는 내가 이렇게 간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시스템 좋았고 LIG넥소 오늘 급등했고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 본주보다 주변주가 좀 강하죠. 현대차보다는 현대오토에버 모비스가 오히려 강한 그런 모습 같고 그리고 알지노믹스가 오늘 상한가 같고요. SPG 로봇 액추에이터나 이제 감속기 만드는 회사죠. 미래에셋 벤처펀드는 벤처 투자는 거기죠. 스페이스X 지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루닛 그다음에 바이오 뭐 각각 뭐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강하지 않나 싶고요. 서브 T&D에 오늘 6% 올랐습니다. 동성화인텍, ISC.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았네요. 다만 로켓헬스케어 좀 빠졌고 하나마이크론 좀 빠졌고요. 2차 전지가 오늘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2차 전지가 오전보다는 선방했어요. 오전에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근데 LG엔솔도 플러스 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뭐 포드 이슈 있었는데 다행히 좀 그걸 극복으로 오늘은 좀 일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뭐 이렇게 완전 개별장이에요. 뭐가 없어요. 어떤 특정 업종이. 딱히 뭐 어떤 장의 모습은 아니네요. 여기 삼표시멘트는 이제 다시 급락했고 딱히 없습니다. 2차 전지 좀 약했고요. 코스닥은 현대오토에버, 하나시스템, LIG넥손, 만도도 오늘 다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토에버랑 만도는 뭐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이쪽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이쪽 LIG넥손 방산 그 다음에 원전 네 이런 쪽이 강했습니다. 오늘 좀 약했던 건 우주 세아베스텔 지주 대덕전자 예. 그리고 뭐 두산이 어제 이어서 오늘 좀 약했고 바이오 반도체도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네 외국인 왜 이렇게 팔까요? 좀 그만 좀 팔지. 8,000억이나 팔아버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자전거 뭐 창투사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도 있고 조선주 오랜만에 좋았고 피팅 제스키 우주항공 예. 마치 올해 상반기 장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막 조방원 갈 때 조선기자재 전기차 좀 회복됐고 방산 원전, 네. 면역항암제, 항공기 부품.
그런 쪽 위주로 가고 태양광도 오늘 괜찮았어요. OCI 홀딩스 아까 보여드린 그런 자료도 있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는 태양광이 제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딱 발언하는 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 자동차는 오늘 현대 위아만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아주 고르게 코스닥이 좋다 보니까 올라갔고 빠진 거는 마리화나 편의점, 백화점, 뭐 엔젤, 또 폴더블 폰, 일부 반도체 요런 정도입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못 가가지고 그게 좀 아쉽지만 내일 또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반격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해드릴 건 다 해드렸고요. 이제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각각 함께 배우기 하나씩 올라와요. 그래서 내일은 그 피지컬 AI 파트 2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하고 일요일 날은 이제 3분기 실적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해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영상은 다 찍어놨기 때문에 한번 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은 4천 넘어서 좀 안정화된 데 이안을 찾지만 아직도 시장이 위를 열기는 좀 부족하고 그래도 종목 장세 활발하고 코스닥이 살아나고 있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힘든 장이었습니다. 좀 고생하셨고 다음 주엔 조금 더 힘내길 바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